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6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80% 하락했습니다. 뭐 양시장 다 저항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제 엊그제죠. 이때 저항 받고 조정이 나오는 게 사실상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제 여기서 상승을 많이 즐기셨던 분들은, 이제 대형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셨거나 물려있던 부분이 조금 이제 복구되었거나 하셨을 텐데,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 조정 후에 돌아나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멘트 좀 드렸었고요. 근데 하루 정도 더 올랐었죠. 어제 요 부분을 돌파를 하루 시키고,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다우가 3만 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제 기대에 차서 우리 증시 출발했고, 코스피가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이격이 높은 상태에서 시가 개까지 0.75% 떴고 고가는 거의 1%가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가가 거의 1%가량 떴는데 이런 식으로 양봉이 출현한다?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조금 오바스러운 구간이죠. 뭐 이런 구간이었으면 모를까, 뭐 이런 구간들, 충분히 위로 열려있는 룸이 남아있는 구간들에서는 뭐 시가 뭐 1% 떠도 충분히 더 위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좀 가파른 상승이 나온 구간, 거기다가 전 저항대에 걸려있는 구간에서 갭이 이렇게 뜨면 오늘은 좀 음봉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 아주 희망에 차서 장을 맞이할 때, 특히 미증시가 굉장히 급등을 했다거나 이럴 땐 오히려 갭 두고 음봉 맞는 경우가 많고,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으로, 비관적인 마음으로 장을 맞이했을 때 오히려 반전되는 경우 많이들 보셨잖아요. 오늘이 너무 이제 희망에 차서 장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이었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너무 희망에 차 있을 때 매도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상당히 비관에 차 있을 때 반대로 매수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항상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요렇게 두 가지의 저항대가 있습니다. 여기 저항대 한번, 그리고 전고점인 900포인트 구간, 이쪽 저항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차례차례 이런 식으로 맞고 진행이 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저는 아마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리스크 관리 조금 해놓고 가시면 좋겠죠. 코스닥은 오늘 장중 마이너스 한 2%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꼬리를 좀 달고 마감이 되어졌는데요. 사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뭐 상승 또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셀트리온, 오늘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폭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 부분을 조금 제외를 한다면 얘네들이 시총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준 어떤 지수의 페이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아닌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신 우리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든 뭐 마이너스 1% 이상의 어떤 하락을 맞았다라고 뭐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조금 오늘은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는 조정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지수는 계속 가고 있는 분위기에 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우리의 계좌들은 생각만큼 지수보다 조금 풍성하지 못한 그런 이유는, 지금 뭐 이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지속이 좀 되고 있고, 개인들이 흔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많이 가지고 있었던 뭐 이제 제약바이오주나 뭐 2차 전지도 최근에 뭐 LG화학만 좀 계속해서 갔지, 삼성 SDI나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뭐 5G나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종목들은 사실 이 구간에서 이 상승을 좀 주도했던 업종들이거든요. 특히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뭐 2차 전지, 5G 이런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여기서 주도했던 섹터들은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치고 있고
돈이 오히려 이때 당시에 좀 소외받았었던 경기 민감주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는 생각만큼 재미있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로 오히려 이제 소외된 섹터 테마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 그러다가 최근에 지수 오를 때 오른 것도 없는데 오늘 조정받을 때 상당히 그 데미지가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최근의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장은 뭐 견조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이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나 패턴만 보고 있자면 그렇게 쉽다고 할 수 있는 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조금 길게 매매 전략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 12월 중순까지는 좀 매매를 좀 하시다가 한 중순 기점으로 해가지고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고, 연말에는 시장이 조금 질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대주주도 그렇고 뭐 이제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조금 일단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말 분위기랑 보면서 연말이나 연초쯤에 다시 좀 포트를 채운 다음에 한 2월 그 다음에는 중순까지요. 공매도 제한이 풀리게 되는 3월 이기 때문에 요 전으로 2월 초중순까지 해가지고 또 매매를 하시다가 이때 와서 비중을 좀 줄이는, 이렇게 좀 연말이랑 내년 봄 전략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이 연내 치료제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폭등이 나왔고요. 오늘 거래대금을 보시면 셀트리온이 3조 5천억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조 6천억,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1조 9천억이 터졌어요. 셋이 합치면 거의 지금 8조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아닌 종목들의 어떤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장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셀트리온 제약만 상승분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마무리가 되어졌고,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은 좀 많이 윗꼬리를 달고 끝이 났죠.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시간에서도 얘는 엔투텍이네요. 셀트리온 제약이 시간에서는 이제 보합 근처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주가의 위치 자체는 조금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 추후에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때 6월 달에 상승이 있었을 때 요 정도의 흐름이 연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일단 좀 보고 있고요. 이때 이제 3월 달 요때 이제 폭등을 했을 때 요런 움직임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당시에는 워낙 가격대가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위로 변동성이 많이 좀 출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 이제 3월 코로나 폭락 이후에 거의 뭐 4배 이상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위로 매물대가 없어서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주가의 위치 자체만 보자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마 얘네가 요런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뭐 이럴 때도 보시면 워낙 끼가 좋은 애기 때문에 아마 뭐 눌림을 공략하든 돌파를 공략하든 어떤 식으로든 먹을거리는 잘 주는 녀석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올라서 참 제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공략할 종목이 하나 또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뭐 눌림이 나오면 눌림을 좀 공략하셔도 될 것 같고, 장중에 좀 이렇게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돌파로도 돈 들어올 때 좀 따라 들어가서 충분히 정직하게 수익을 좀 곧잘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치료제 임상 이상이기 때문에
뭐 좀 기대감은 계속해서 남아 있잖아요. 뭐 임상 3상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말로 연내에 치료제가 개발이 뭐 거의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 또 한 번 재료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료적으로도 그렇고 종목도 좋고요.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 해서 오늘 참 좋은 종목이 하나 기준봉을 세워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야, 뭐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참 저희 리딩방에서도 뭐 이런 구간에서 깔짝깔짝 그냥 몇 프로 뛰기 수익을 냈었는데, 아, 그 제가 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관련주들이 연일 좀 폭등을 하다가 약간 좀 주춤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이때쯤 됐었나? 이때쯤 돼가지고 그 제넥신이 급등했던 날이 있었어요. 11월 19일이니까 목요일이네요. 이날 뭔가 좀 꿈틀꿈틀한 모습을 보면서 이날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 다음은 어디인가? 요 방송에서 국내 치료제 쪽으로 그 다음 순환매가 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 다음날, 뭐 다다음날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길래 이러다 만화보다 싶었었는데, 그 주인공이 셀트리온이 될 거라고는 저도 뭐 예상을 아주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좋을 거는 같은데 요 정도에서 좀 머물렀던 것 같아요. 어쨌건 셀트리온 제약 좋은 눌림이 좀 나오면 공략을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크래프톤 여기가 이제 게임 배틀그라운드 만들었던 회사고요. 이제 내년에 IPO를 하기로 했다는 뉴스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텐센트 중국의 텐센트가 지분을 좀 확대했다는 뉴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럼 어제 차트를 좀 잘 만들다가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저희 리딩방에서도 요때쯤이었나요? 예, 요때쯤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보시면 재료도 괜찮고 이렇게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21선 눌림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전고점까지 한번 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요때 이제 접근이 좀 들어갔었죠. 거래량도 쭉쭉 감소를 하는데 주가는 돌리는 상황. 근데 무지하게도 끌었습니다. 며칠을 갖고 있었죠. 정말 말 그대로 스윙으로 갖고 있었는데 거의 한 2주 정도 갖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요 저항대까지 이렇게 봉을 이렇게 이제 턱 끝까지 올려놓고 이제 준비가 좀 되어진 것 같고 오늘 가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이제 크래프톤 IPO 뉴스 자체는 사실상 시장에서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뭐 색다를 것은 없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잠깐 좀 반등하다가 윗꼬리가 좀 달고 죽어버릴 가능성이 조금 더 베팅을 해서 야 사실 많이 못 먹었습니다. 요렇게 팔고 나왔어요. 좀 아쉽죠. 좀 팔고 나서 급등이 나와버렸는데 그러니까 뭔가 제 생각에는 재료 자체가 그렇게 신선한 느낌은 아니다. 그리고 뭐 이 어떤 자리 자체도 뭔가 파동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자리보다는 그냥 잠깐 반등 나왔다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로 좀 보여져 가지고요. 시장도 뭐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 좀 수익 줄 때 챙겨서 나오자라는 마음으로 좀 짧게 먹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굉장한 폭등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장 거의 막판쯤 해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뭐 지금 직무배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살짝 반응이 있었는데 뭐 요거 이제 조금 커뮤니티랑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윤석열 테마주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 말씀들 하셨는데 요거는 방송에서 제가 정말 많이 언급 드렸었죠. 만약에 윤석열 관련주가 상한가를 간다면은 한 2,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윤석열이 사퇴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거는 진짜 바로 상한가 간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멘트를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뭐 지금 상황으로는 뭐 장난말로
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려고 정말 애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정도로까지 지금 야권 주자에서 윤석열 이제 테마에 지금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물론 본인은 별로 그럴 생각은 이제 없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다 이제 윤석열 쪽에서도 추미애 장관을 이제 직권 남용과 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었던가요? 예, 그걸로 이제 고발을 맞불을 놓은 상태죠. 어찌됐건 이게 이제 서로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대립할수록 윤석열 관련주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 이제 대선 후보로서도 나오지 못할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어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어떤 계속되는 싸움은 뭐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아무튼 사퇴를 하게 되면 물론 그때 가서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사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사퇴하고 나서 대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재료로서 오늘 상한가를 좀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이 일전에 지금 덕성 우선주랑 덕성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안에서 종목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죠. 오늘은 서현탄메탈이 대장으로서 자리를 매김을 했고 서현이 이등주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핫했던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오늘 뭐 장 초반에 조금 변동성이 있다가 일단은 오늘 하루는 조정으로 좀 끝맺음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 기가 막히게 주식시장이 끝나면 시세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도 시세가 뭐 변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를 제가 뭐 예측하기는 힘들어서요. 요거는 제가 아주 막 그러니까 뭐 자리에 오면 공략은 하겠지만 아주 확신에 차서 뭐 비중을 싣고 이럴 수 있는 좀 테마는 아닌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가진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제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 베타 5 버전을 정식으로 이제 곧 뭐 내놓겠다라고 해서 KC가 상한가 갔었고 뭐 남성이랑 모트렉스는 별로 그렇게 오늘 따라오는 모습을 못 보였었고요. KEC만 단독으로 좀 변동성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관련주 3대장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쪽은 이제는 힘을 조금씩 계속해서 잃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한 3일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조금 약세를 많이 좀 보였죠. 이거는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 시장의 뭐 수급 자체가 워낙 한 2주 넘게 백신 관련주로 좀 몰렸었기 때문에 피로감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도 사실 좀 고점 구간에 있던 종목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뭔가 좀 시장에 기대를 가져다 줄 만한 부분이 이제 화이자가 12월 10일 날 승인이 되게 되면 뭐 요거에 대한 이제 또 기대감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일단은 좀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이런 정도의 흐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다가 12월 10일 정도 와가지고요. 한 번 정도 흐름이 좀 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기술적으로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에는 다 왔습니다. KPX 생명과학도 저는 21선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기 정도 가격대를 깰까 하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기현치 오늘 요 가격대를 깼습니다. 이 갭이 발생됐었던 16,000원대를까지 좀 깨고 떨어졌고 결국은 여기 요 가격대 14,500원 가격대 부근까지 살짝 좀 밀렸다가
일단은 지금 제일약품이랑 KPX가 시간에서 소폭 반등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까 4시 한 반, 5시쯤에는 한 4%, 5%까지 가더니 일단은 좀 많이 반납을 하고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뭐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반등이 내일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조금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물론 아까 기사를 보니까 12월 12일에 이제 승인 받고 공급이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뉴스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폭발적인 시세를 가져다 줄 만한 뉴스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워낙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 기술적 반등의 폭이 조금 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약품도 이제 기준봉 뽑고 이음봉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모양새는 가져가고 있고요. 뭐 차트로만 보면 제일약품이 아직까지는 좀 계속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는 가장 조금 그 추세가 아직은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요. 우리바이오도 21선 요렇게 이제 깨기 전까지는 흐름 아직 그래도 살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콜드체인 관련주 대한과학, 드라이아이스 관련주, 태경케미칼도 이제 화이자주들이 시간에서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얘네도 살짝쿵 반응은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닌 또 한 번의 어떤 시세를 가져다주는 구간이 온다면 KPX도 위험자를 좀 떼고요. 뭐 우리바이오나 뭐 태경케미칼 이런 애들도 경고자를 좀 떼고, 그리고 나서 그 승인 시점 12월 10일 그쯤 또 다가오는 때 해가지고 파동을 한번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그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쯤이 오면은 당연히 실제적으로 백신이 진짜 사용 이제 공급이 되고 생산이 되고 그런 기대감이 오면은 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다 해서 한 번 정도는 더 백신 관련주들의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더나 관련주들도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마젠도 좀 많이 떨어졌고 엔투텍도 기술적 반등은 한 번은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AB 프로바이오가 정지가 풀리면서 만약에 또 갭을 엄청 높게 띄우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좀 AB 프로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진매트릭스가 뭐 단일가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시간에서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반면에 나머지 뭐 이제 좀 후발주로 올라왔었던 앤디포스나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뭐 진매트릭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금 주가가 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어떤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SK 케미칼이 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워낙 백신주들에서 돈이 좀 많이 시장에 대한 그 뜨거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핫함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전혀 좀 뉴스가 반영되는 모습은 일단은 아니었는데, 우리 어떤 뉴스가 좀 나온다고 해서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 지나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아스트라제네카의 국내 생산 부분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케미칼도 계속해서 추적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중국의 왕이가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왕이가 방한하는 것 자체는 뭐 이제 시진핑이 방한을 해줘야 정말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이지, 왕이 방한 재료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뭐 시세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왕위가 방한을 했다라고 해서 뭐 오르기보다는 방한을 해서 뭐 이제 문 대통령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날짜가 만약에 확정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런 식으로 며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몇 월 날 온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한 날짜가 확정이 만약에 되면 요거는 그래도 재료가 좀 될 수가 있다. 시세를 줄 수 있는 뉴스일 수 있다. 그래서 내일부터서는 뭐 한알령 해제 관련주나 뭐 중국 관련주들을 한번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차트들도 뭐 당장 급등이 나와도 괜찮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들을 좀 다 만들어는 놓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YG 플러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 관련주들 뭐 이츠한불이나 토니모리도 있고요. 한국 화장품. 일단은 차트들이 뭐 아주 그렇게 막 썩 예쁘진 않네요. 일단은 YG 플러스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츠한불 정도 이렇게 두 개 정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